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쓱 지나가고 났어.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너무 이해가 됐어. 근데 우리가 너무 그랬잖아.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학 문제 풀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근데 집에서 혼자 풀려고 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복제시키는 것이 중요해.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앞에서부터 계속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자, 50페이지까지 진도 나갔어. 그럼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다시 읽고, 70페이지까지 진도 나갔어. 그럼 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다시 읽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이 한 권을 요렇게 돌돌이로 읽어내시면 완전히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니라 이 저자는 원옥선이 되고 이 저자는 원미선이 되고 진짜. 이 저자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니라 이영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 145페이지. 되게 우리가 필드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저랑 같이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 가슴 속에 정말 그냥 묻고 싶어 죽겠어. 말하고 싶어 죽겠어. 그 말하고 싶어 죽겠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145페이지. 그래, 너 뭐 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금융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뜻 종목을 가르쳐주고 뭐 주식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부동산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근데 절대로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뭘 밑에 보시면 156페이지로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 내 부자 되고 싶은데 이제 뭐 하면 되는데 보시면 땡땡땡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창출한다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내 부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자 되고 싶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그래? 돈에 대한 지식이 뭐야?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1번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당신이, 뭐, 투자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뭐예요? 리스크 헤지를 할 줄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쵸?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바다 수영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무리 얕은, 뭐, 계곡입니까? 계곡에 발이 닿는 물이라도 당신이 수영할지 모르면 자빠지면 끝이든. 그래서 뭐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식 쌓아라. 그러면 지식이 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식이고 돈을 창출하는 것이 지식이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금융 지식 없는 상태에서 생긴 돈이 있을 수 있잖아? 금융 지식 없이 생긴 돈은 곧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 네 자식한테까지 못 간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자식한테도 예를 들면 난 이미 너무 부자야. 근데 우리 아이도 나처럼 부자였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좀 걱정돼. 예를 들어 뭐부터 시켜야 돼요? 금융교육. 지식을 쌓게 해라. 그래야 당신 아이가 당신의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지식을 쌓아라.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갈게요. 몇 페이지로 가냐면 154페이지. 자, 그래서 당신이 금융교육을 받으면 이게 딱 무슨 말인지 안다? 그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때까지 말한 게 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만 그런 집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생성하고 그 다음 순서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30평 그 집에 워너비 너무 살고 롯데캐슬 너무 들어가 살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럼 롯데캐슬에 무조건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얼마입니까? 30평이면 30만 원. 그냥 1대1이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30평이 30만 원. 3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그 집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오케이. 괜찮다, 안 괜찮다. 너무 괜찮다. 155페이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수입이 생성하는 자산을 구입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라. 이게 우선순위야. 수입이 생성하는 자산에 먼저 구입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57페이지. 그래서 당신이 만약 벌어들이는 돈과 쓰는 돈이 같은 패턴이라면 우리 앞에 배웠죠? 수입과 지출이 내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이 다 나가.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다 나가.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다 나가. 어떤 형태로든 그런 패턴이라면.
이미 당신이 그런 패턴, 이런 100%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마이너스 아닌 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내가 어디서 빌리지 않는 거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그냥 내가 딱 벌어들이는 돈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뭐 찌지고 볶든 산다. 어쨌든 당신이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라면 소득의 증가는 지출의 증가만 초래할 뿐이야. 소득의 증가는 지출의 증가만 할 뿐이야. 그래서 159페이지 재정적 태도. 일단 돈을 번 후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즉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고, 일단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지출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돈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한다. 자, 제가 여기서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빼앗아 가죠? 내가 300만 원 월급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그게 자산소득이든 뭐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 다 노동소득이죠. 임금으로 300이든 500이든 들어왔는데 누가 뺏어가냐고. 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사치, 예를 들면 뭐 골프가 뺏어가고 그죠? 뭐 누가 뺏어가노? 그죠? 루이비통을 뺏어가고 뭐 샤넬이 뺏어가고, 아니 그렇냐고 물어봐요. 누가 그렇냐?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뺏어가는지를 몰라요. 이해돼요? 누가 뺏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뺏어가지? 도둑질 안 당했잖아. 그러니까 뺏어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사람에 대한 인지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해요? 비누, 치약, 샴푸, 린스. 그죠? 얘들이 뺏어가잖아요. 생활 필수품. 안 쓰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생활을 했을 뿐인데 난 300만 원 번 돈이 하나도 없어. 나 루이비통 안 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나 어디 해외여행 안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뺏어가는 놈이 있어서 그렇다. 당신 뺏어가는 놈이 당신 생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인지도 못하고 다 뺏어간다. 그래서 그 놈부터 잡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사업 설명하기 엄청 좋겠죠. 그 놈부터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보유해라. 내가 나간 돈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쌈장, 된장, 고추장, 그 뭐고, 그 알룰로스, 달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저는 10원도 안 뺏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오늘 아침에 쌈장에게 돈을 뺏겼고, 그런 얘기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난 새끼들한테도 돈 안 뺏기고, 난 간장한테도 돈 안 뺏기고, 요런 얘기를 갖다 붙여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중에 사업 설명 후에 할 때면 또 요 짚어주고. 그래서 다 풀어주고, 아메이를 오픈하고 다시 아메이를 갖다 붙여서 다시 다 풀어줘요.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가, 돈이 당신을 위해 뺏기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가에 관련된 당신의 태도가 금융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옆에 짝대기 끄고 이것이 뭐다? 금융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에게 금융교육을 우리가 함께 잘하고 있죠. 이것도 프로모션도 하고. 자, 161페이지.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뭘 한다? 사업을 한다. 사업?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어때요?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런 거 나는 못하고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당신이 금융 지식을 정확하게 쌓으면 반드시 사업을 하게 돼 있다. 사업을 해야 된다. 자, 그 박스에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순자산, 순을 쓰세요. 부자들은 순자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부자가 아닌 이들, 중산층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맞춘다?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과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금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수입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순자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수입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늘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맞추는, 나 수입에 짜다리 맞춘 적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100% 수입에 맞추고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면 연봉 얼마예요? 신랑 연봉 얼마예요? 그 사람 연봉이 1억이가 이런 거. 3억이가 뭐 이런 거 있죠. 연봉에 초점을 맞춘다. 연봉을 물어본다. 궁금하다. 그 사람 직업이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죠. 다 수입에 맞추는 당신의 행동 패턴,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는
순자산에 초점을 맞추느냐, 수입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얘기는 관점에 대한 얘기다. 자, 볼게요.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크록, 우리 레이크록이란 이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걸 할 때 프랜차이즈의 시초, 레이크록이죠. 그죠? 레이크록, 오케이. 레이크록, 엄마 깨울래 했는데, 일찍 일어났네. 아이고, 고맙게. 그죠? 자, 레이크룩 이름을 한번 알자. 요렇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레이크룩이 맥도날드가 엄청 난리 났을 때, 프랜차이즈가 완전 그 난리가 났을 때, 우리로 치면, 뭐, 무슨 대학 같은 데서, 뭐, 강의를 했나 봐요. 그때, 레이크룩이 그 수강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라고 물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0%다 당신은 맥도날드 사업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레이크룩은 뭐라고? 레이크룩 정작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맥도날드 사업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부동산 사업.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한다. 보이는 대로 말한다. 내가 삼성 다니면, 나 삼성 다니잖아요. 내가 LG 다니면 LG 다니잖아요. 그죠? 내가 연봉이 얼마면 연봉 얼마잖아요. 보이는 대로 말한다. 그런데 부자들은 관점이 다르다. 보이지 않는 걸 말한다. 보이지 않는 거. 자, 이 가방이 얼마짜리예요? 예를 들면 아주 허름한 가방이 있어. A하고 B. 관점 얘기해. A하고 B. A는 그런 거 돈 줘도 안 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크록스 가방을 했다 쳐. 그러면 이거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나 돈 줘도 그런 거 안 맨다. 겉을 보고 판단한다. 그런데 부자들은 반드시 체크한다. 갖고 와봐라.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노?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노? 크록스 가방이라도 다 떨어지는 에코백이라도 그 안에 금덩어리 들어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죠? 중산층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크록스 가방 안, 에코백 안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사람들은 레이크룩을 뭐라고 했다? 보이는 대로. 당신 맥도날드 사업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다? 저는 부동산 사업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부자는 순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하고 레이크룩 스토리가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 친구는 레이가 학생들에게 그의 관점을 설명. 레이는 그러면 내가 맥도날드 사업한다? 내가 부동산 사업한다? 이거를 왜 굳이 학생들에게 얘기했을까? 관점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지금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 라는 것을 당신들이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관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자들의 관점과 당신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예시를 들어준 거다. 여기서 관점, 밑에 보면 관점 단어가 있거든요. 관점에 별표 만 개, 별표 만 개, 별표 만 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보는 아메의 관점과 내가 보는 아메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난 사업을 하고 아메이를 선택했고 아메이를 나는 사업을 하고 나는 지금 뭐가 돼 있다? 부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 돼 있다 하세요. 그냥 부자 돼 있다 하시면 돼요. 부자가 돼 있다. 그런데 여전히 아메이라는 것을 관점을 파는 거 아니야? 뭐 다단계 아니야? 혹은 나는 못하는 일로 당신이 아메이라는 것을 관점을 거기다 두면 당연히 평생 부자 못 된다. 사업 절대 못하고 평생 부자 못 된다. 자, 그래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3페이지. 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저는 100%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95%니까. 95%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고 있다. 자, 또 예시를 들어주면 회사의 소유주,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세금을 통해서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고 내가 자산과 부채를 이해하지 못해서 은행을 위해 일하고 은행 이자 내려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 이자 못 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 이자 내려고 일하고 있죠.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쭉 밑에 가시면 자기 사업을 하라. 자, 부자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네 사업을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 누가 했어요? 자, 이 책에서는 부자 아빠가 당신에게 그죠? 그 로버트에게
자기 사업을 해. 로봇 반드시 너의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쇼킹한 거. 우리 심플리 리치에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리치가 우리에게 당신 사업을 하세요. 라고 똑같은 얘기. 나에게도 부자 아빠가 있어. 나에게도 부자 아빠가 있어. 당신 사업을 하라. 요것도 좀 많이 푸시면 돼요. 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되게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네가 어려운 이유는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을 위해서 일하니까 당연히 어렵지. 그죠? 회사 소유주를 위해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은행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 당연히 어렵지. 안 어려울 수가 있나.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30년 40년 50년 빼빠지게 일해도 결국 죽을 때 자식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 채 청구서 가난한 아빠처럼 청구서만 남기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게으르게 살아서 방탕하게 살아서가 아니다. 타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네 것이 없어서 그렇다. 자, 이 레슨이 지금 몇 번째고? 세 번째죠. 세 번째 레슨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음. 소유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소유권이에요. 제 뒤에도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164페이지. 그럼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를 이해하지 못했듯이 사업과 직장도 이해하지 못해서 은행원인데요? 이래요. 그러면 은행을 갖고 있나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원이세요? 그러면 은행 당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전 거기서 일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사업을 혼동한다. 직업과 사업을 혼동한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한내 말입니다. 그게 그거지. 이렇든 저렇든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업에서 돈 벌든 직장에서 돈 벌든 돈 벌면 되지. 300만 원 500만 원. 혼돈한다.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 완전히 다른 놈을 가지고 그놈이 그놈이다. 금융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다. 뭘 통해서도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네 아메 사업한다고 혹시 예를 들면 아메 사업한다고 그래서 얼마 버는데 연봉에만 초점이 있죠. 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포 떼고 차 떼면 50만 원도 안 남잖아. 난 직장 생활을 지금 300만 원 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완전히 사업가 그 직장을 완전히 구분 못하는 완전 똥통이 똥통. 자 간단히 말해 그들은 직업과 사업을 혼동한다. 그들의 직업은 은행가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듣죠. 봉급이 오르면 나 좀 이거 저거 할 수 있는데 승진이 되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갈까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이 관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학교에 돌아가서 무섭지 않아요?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더해서 월급이 높은 월급이 높은 직장인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완전히 더 빨리 망하는 길이에요. 더 빨리 망하는 길. 자, 야근을 할 거야. 부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부업을 하고 싶어 이거죠. 이 모든 언어는 이 언어를 쓰는 이 사고 체계는 뭐예요? 오직 수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얘기다. 이 언어,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절대로 이 생각을 하면 머리를 흔드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67페이지.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해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당신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야? 이제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이야? 직장 안 되겠고 직장에는 한계가 있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해가 됐어. 근데 뭐예요? 두렵잖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유지하면서 할 수 있어. 요 희망을 요때 딱 한번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해. 168페이지 박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 좀 쓰셔야 돼요. 여기 1번. 내가 없이도 되는 사업. 뒤에 보면 소유자 있죠. 소유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고. 반드시 네 거여야 해. 음. 아무리
보기 좋은 떡도 네 거 아닌 거 소용없어. 그러면 내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내 자식한테 줄 수 있나 없나가 가장 체크하기 쉬워. 이게 내 건지 아닌지는 내 자식한테 줄 수 있냐 없냐, 상속이 되냐 안 되냐, 요거 요게 셀프 체크하기 제일 쉽거든요. 그죠? 음. 의사는 자식한테 줄 수 없어. 병원은 자식한테 줄 수 있어. 맞나 아이가? 맞죠? 그렇죠? 소유권, 소유자가 누군데? 동그라미 치시고. 2번 주식. 주식은 주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배당금. 주식 옆에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을 누구한테 줄 수 있어? 자식한테 줄 수 있어. 그죠? 배당금. 이게 핵심이에요. 주식은 사고 파는 거죠. 그죠? 돈이 오르면 팔고 돈이 떨어지면 사고 요런 개념이지만 배당금은 어떤 느낌이에요?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 그 배당금, 채권 옆에 이자율. 채권은 뭐로 돌아간다? 이자율 3% 주냐 5% 주냐. 이자율. 채권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3% 주냐 5% 주냐. 이거다 이 말입니다. 채권 이자율. 자,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월세라고 쓰시면 돼요. 자, 어음이나 차용증 요건 좀 제끼고 좀 특이한 거니까. 자,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의 지적 자산, 로얄티. 자, 7번.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거. 요게 이제 우리 야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번과 7번이 야매예요. 야매로 풀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치에 동그라미 치고 소득을 창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뭐다? 시장성. 사업성이다. 사업성. 똑같은 얘기예요. 가치, 소득 창출, 시장성은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제 또 얘기해 주는 거 당신에게 이거 굉장히 가치롭고 굉장히 가치로워서 자, 가치를 또 다른 가치? 네가 안미하니까 가치 있다고 얘기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헬핑 피플 혹은 창업인협에 대한 이야기를 막 또 쏟아낼 때 나는 그게 너무 가슴 뜨거운데 상대는 하나도 가슴 안 뜨거울 수 있잖아요. 뭐라카노 하면서.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 그게 어쨌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막 심장이 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65년을 얘기하셔야 돼요. 가치 이꼴 65년. 시간이 말해준다. 가치는 누가 말해준다? 네 혼자 나 혼자가 아니라 시간이 말해준다. 우리나라 어떤 곳도 65년 된 곳이 없어요. 65년, 67년이라 할까요? 66년, 67년 어쨌든 글로벌 아메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이꼴 가치다. 네가 논할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시간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성, 여기 지금 마이 웰리스 랩을 때리거나 마이랩 때리거나 이렇게 지가 듣도 보도 못하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때는 시장성을 얘기할 때는 피누치아 샴푸린스 브랜드 체인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전혀 그 사람이 한 번도 못 들었던 아메이 이야기를 여기서 탁 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8페이지 밑에 내 아버지는 안전한 직장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관점. 자, 부자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잘 공부해서 취득하라고 이야기해줬다. 왜냐하면 좋아해야 이 중에서 1번부터 7번 중에서 당신이 제일 땡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좋아해야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다 이 말이죠. 170페이지. 내 부자 아빠는 네가 직장에서 일을 해. 일을 하되 그것만 하지 마. 내 사업을 유지해. 직장에서 일하되 내 사업을 유지해. 자, 부자 아버지는 항상 금융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줬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차리는 얘기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야. 회사 중에 90%가 5년 안에 실패한다. 5년 동안 살아남은 회사 가운데 그게 10%죠. 10% 가운데 다시 90%가 또 실패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해라. 별표 만개치시도 우리 할 말 너무 많잖아. 직장을 다니면서 뭐하라? 자기 사업을 해라. 그런데 직장보다 자기 사업에 더 열을 내라. 응. 직장보다.
열을 내야 된다. 밑에 당신의 자산 부분에 투입된 돈은 그래서 네가 직장을 다녀서 자산을 만들잖아. 그러면 당신이 자산에 투입한 돈은 너한테 뭐가 생기는 거야? 직원이 생기는 것과 같아. 어디까지? 직원 171페이지까지 할게요. 자,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는 반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들을 제일 먼저 사. 사치품을 제일 먼저 사. 스트레스. 직장만 다니지? 네가 직장만 다니지 뭐가 생겨? 보상 심리. 막 뭐 스폰서가 아니고 저 뭐고 저씨 뭐고 상사한테 막 욕 들어 먹었어. 오씨 내가 이 300만 원 번다고 어떻게 한 달에 버텼는데 보상 심리가 늘 있어. 그런데 네가 직장을 다니면서 네 사업을 하잖아? 그게 사라져. 사라져. 스트레스 없어. 근데 네가 직장만 다니잖아? 100% 직장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 보상 심리가 계속 발동해서 너는 소득과 지출이 계속 같은 상태가 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쓰겠지. 마이너스가 써도 감각도 없어요. 다 이렇거든. 왜냐면 내 옆에 사람도 다 보상 심리로 질러버리고 여행 가고 카드 쓰고 일이 땡겼으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 얘기해주고. 자, 그래서 먼저 자산을 구축하라. 자산 부분에서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하며 그걸로 사치품을 구매라. 여기서 진짜 뼈 때리는 얘기 나오죠. 자, 내가 아파트 임대료로 추가 소득을 벌었을 때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 아파트에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생기겠죠. 현금 흐름이. 그 추가 소득을 벌었을 때 그 추가 소득으로 자기 아내가 뭘 샀다? 벤츠를 샀다는 거예요. 즉 킴의 벤츠는 뭐다? 아파트가 사준 거지. 나나 킴이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나 킴 우리 부부가 벤츠 산 거 아니야? 그 누가 벤츠 샀어? 아파트가 샀어. 아파트가 사게 해줬어. 어떻게 시간 진짜 잘 지켰네. 자, 요까지 하시면 되고 174페이지 요까지 맞게 174페이지 자신의 사업을 하라는 것은 창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너무 좋잖아 이제 자신의 사업을 하라는 것은 창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산을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다. 175페이지 로버트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사업의 맨 밑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기 시작하라.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이쁜 쓰레기 말고, 예? 보상 심리 때문에, 그죠? 집에 들고 오면 쓰레기 되는 거. 그때 너무 이뻐. 신발 너무 이뻐. 집에 들고 들어오는 순간 쓰레기 되는 그거 말고 당신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서 창출된 돈으로 무엇을 해라? 자산을 구입해라. 그런데 내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을 하는 즉시 자 중요한 포인트. 당신 사업을 하는 즉시 자산이 창출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일을 반드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